기자회견장의 조명이 꺼지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리오넬 메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웠죠. 오늘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LAFC와 알라후엘렌스의 경기, 특히 손흥민 SON 2당한 그 태클을 보며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경기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의 재능이 폭력의 표적이 되는 현실은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모욕입니다. 메시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왜 분노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메시는 MLS 미국 프로축구 무대가 가진 것인 특성과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손흥민의 상황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리그는 피지컬이 강조되는 곳입니다. 상대는 기술로 막을 수 없는 천재를 멈추기 위해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선택하곤 하죠. 손흥민 선수는 지금 매 경기 생명줄건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개월 뒤면 그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월드컵이 열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발목을 노린 백태클을 당한다는 건 선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앗아가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거친 정글 같은 리그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운동 예디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힘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소니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메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화면 속 살라자르라는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축구 경기장 위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상대를 막아야 하지만 선수의 생명줄인 다리를 부러뜨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살라자르의 태클은 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경기장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죠. 스터드를 들고 들어가는 백태클? 그것은 이미 축구가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는 이 대목에서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위대한 선수를 막아냈다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겁한 방식으로 월드클래스의 발목을 조준했는지를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폭력으로 휘두를 때 스포츠는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이 묻더군요. 그렇게 착하고 매너 좋은 소니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느냐고요. 제가 대신 답해드리겠습니다. 메시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나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월드컵은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조국을 짊어지고 뛰는 마지막 꿈이죠. 소니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부상을 참아가며 뛰었던 그 처절한 기억을 가슴에 품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을 고작 3개월 앞두고 고의적인 살인 태클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려는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선 생존 본능입니다. 그는 살라자르에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는 그 비열한 운명에 대항해 포효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니의 눈빛은 너는 내 꿈을 뺏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전사였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라고요. 저는 그 눈빛에서 제가 느꼈던 그 고독한 책임감을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는 당시 경기장의 공기가 얼마나 차갑게 식었는지 회상했습니다. 축구장에서 침묵이 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중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압도할 때죠. 살레자르의 바리송이의 아킬레스건을 스쳐 지나갔을 때 경기장의 모든 소음을 멈췄습니다. 심판의 비스를 불었지만 그의 판정은 비겁했습니다. 분명히 퇴장감이었던 그 악의적인 반칙에 노란색 카드 한 장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죠. 관중석의 야유는 소니를 향했고 동료들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소니가 지금 이 거대한 불합리함 속에 홀로 던져졌구나. 1차전부터 이어진 조직적인 괴롭힘,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리그의 수준 낮은 심판들. 이 모든 압박이 소니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마치 거대한 벽과 마주한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그 절망의 끝에서 태어납니다. 메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바닥이 쓰러졌던 소니가 번개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 우리가 알던 그 환한 미수의 손흥민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는 살라자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에 보내는 신호였죠. 더 이상 밟히고만 있지 않겠다. 우리가 이 경기를 지배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니의 포효 한 번에 경기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관중들도 비행기를 하더라고요. 비겁하게 웃던 상대 선수들도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라 동료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진짜 리더였습니다.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경고장이 그의 투지를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죠. 그 순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LAFC의 모든 선수는 소니의 눈빛에서 승리의 공식을 읽었습니다. 각성한 영웅이 이끄는 군대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는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그 숨 막히는 신경전을 마치 어제 일처럼 묘사했습니다. 소니가 폭발하자 살라자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니 귓가에 대고 자극적인 말을 내뱉었죠. 살라자르가 말했습니다. 모스크나 인조미를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식 축구다. 견디지 못하겠으면 네 나라로 돌아가 버려. 하지만 소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릴반이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고 강한 목소리로 답했죠. 소니가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걷어라고요. 내 다리를 걷어차는 건 자유지만 내 꿈과 우리 팀의 승리까지 걷어찰 순 없을 거다. 두고 봐라. 진짜 축구가 뭔지 보여줄 테니?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전 세계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FOTBAL의 FORRAST님은 심판이 눈이 멀었나? 저건 명백한 레드카드다. 라고 분노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CAG4JK님은 감독은 소니를 미끼로 쓰지 말고 제대로 활용해라. 라며 전술적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내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팬들의 말처럼 소니는 그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는 살라자르의 도발의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공을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클래스죠. 많은 사람이 축구를 발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메시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축구는 인격의 부딪힘입니다. 상대의 실력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부상을 입히기 위해 경기장에 들어오는 자는 축구와 끈을 묶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소니가 당한 태클은 스포츠맨십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소니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끝내 존중을 끌어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스포츠는 공정해야 합니다. 월드클래스 선수가 견제를 받는 것은 숙명이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견제가 비겁한 살인 태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니의 분노는 축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그날 경기장에서 단순히 공을 찬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축구인들에게 품격 있는 축구란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가 흘린 땀과 분노 섞인 포효에서 축구가 가진 가장 숭고한 철학을 보았습니다. 메시는 단호한 목소리로 살라자르와 천재를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려는 선수들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의 다리를 차거나 밀쳐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다. 가장 착한 사람 안에 숨겨진 괴물을 깨우는 것이다.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고의로 쓰러뜨리려 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구의 정신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라자르의 비겁함은 손흥민을 약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의 불을 지펴 그가 200%의 힘을 다해 뛰게 만들 뿐이다. 메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눈빛으로 말했다. 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태클 이후에도 손흥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 일어나서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상대를 응징했지. 비겁한 플레이를 하는 자들은 대개 상대방의 재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 회의들을 하더라고요. 살라자르는 공을 보지 않고 손흥민의 발목을 차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를 자초한 거야. 손흥민의 친절함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마. 그가 한번 분노하면 상대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상대에게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야. 내 경고는 이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설의 분노를 건드리지 마. 메시는 어조를 받고 전략가처럼 심도 있게 분석했다. 프로 선수로서 LAFC가 손흥민을 기용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경기를 조율하기 위해 종종 딥슬이 내려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연계 플레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킬러, 즉 경기를 마무리하는 선수이지 수비수를 끌어들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REPUBLIC OFKORA의 영예님의 말씀처럼 손흥민이 있는 곳에는 상대 수비수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고 그 일이 하더라고요. 그 결과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손흥민은 미드필드에서 고통스러운 태클을 견뎌야 하는데 그곳은 그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왜 다이아몬드 같은 선수를 디딤돌처럼 이용하려 합니까? 예시가 LAFC 코칭 스태프에게 질문했다. 후반전에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올라가면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대 골문에 대한 압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결국 실점은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세계적인 골잡이가 공을 받기 위해 중앙 서클로 내려오는 건 천재적인 재능을 낭비하는 겁니다. 상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킥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골문과의 거리를 이용해 파울을 범합니다. LAFC는 가장 귀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손흥민을 외로운 플레이메이커로 만들지 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골문 바로 앞에서 한 번의 시선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반짝이며 경기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축구에는 잔혹하지만 공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폭력을 부리는 자는 패배를 거둔다는 것이죠. 마르티네스가 추가 시간 마지막 순간에 결승골을 넣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과 그의 팀 동료들이 보여준 가장 강력한 반응이었습니다. 살라자르가 손흥민의 다리를 찼을지를 몰라도 손흥민은 알라우 에렌세의 대회 우승골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흥민이 오만하게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을 걱정했던 온 나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숨을 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 그리고 전 세계가 감탄해야 할 것은 경기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카이에시가 하가하고요. 메시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심하게 발로 차이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상대편 관중석으로 와서 90분 내내 자신의 야유했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신을 다치게 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을 껴안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인격적인 승리였습니다. 지에라이 니용이룡님의 말씀처럼 살라자르 같은 선수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더 고귀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용서하되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그날 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경기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정신력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마치 칭호를 존경으로 바꾼 진정한 왕처럼 경기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가 카메라를 향해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PAD를 하더라고요. 축구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역과 비열한 계산이 경기장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볼 때마다 그 순간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기에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네. 그 얘기를 해보라고요. 손흥민의 불굴의 의지와 레전드 메시의 공감이 담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셨나요? 채팅존을 항상 응원하고 이와 같은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스포츠 다이어리 채널이 좋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손흥민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빛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